화려하고 사람들로 북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이고 남들은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늘 상처받고 이러면서 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 소 팔고 돌아올 때 그런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들. 이거 옛날엔 가족과 같았어요, 소가.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 가족 같은 소임에도 불구하고 팔아야지만 그 돈을 가지고 누구 아이 등록금이라도 대주고 뭐 무슨 그 결혼할 때 목돈이라도 쓰고 팔고 나면 참 가족 같은 소를 팔고 나면 허전해지는 그런 마음, 그런 저녁, 그렇게 뒷모습이 허전한 그런 사람들이 나 말고 또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 같은 여자.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어머니 같은, 늘 편안하고 늘 우리에게 끝없이 뭘 베풀어 주시려고만 하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고, 그런 사람이 어머니 같은 여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는 일이 밥처럼 물리지 않는 것이라서 늘 이런 것들이 그냥 반복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때로는 이런 상처받고 난 뒤에 큰 것으로 그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국수 한 그릇에도 얼마든지 사람들은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것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거나 위로를 받거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위로와 위안 속에서도 얼마든지 어머니 같은 여자가 끓여주는 그 따뜻한 한 그릇의 국수를 통해서도 그 국수에 들어있는 따뜻한 마음과 배려와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많은 돈, 그리고 많은 어떤 그 관심,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작고 소박한 그런 배려와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이 국수라는 말 속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큰 잔치집 같아 보여도 우리 주위에 찾아보면은 늘 어느 곳에선가 울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점점점 어두워오는 저녁, 이제 어둠이 내리면 그 어둠 속에서 슬픔 때문에 더 혼자 힘들어할 테고 더 외로워하겠죠. 그런 저녁, 눈물 자국 때문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국수가 먹고 싶다라고 시인은 국수 먹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이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상처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시는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생긴 시인이 쓴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는 시를 한번 보세요. 이 시도 짧은 시인데요. 똑같은 사물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한번 보세요.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이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시 참 좋죠? 벌레 먹은 나뭇잎은 아이고 벌레 먹었네? 아이고 못쓰게 되었네? 아이고 이제 뭐 이건 뭐 버려야 될 잎이네? 이렇게 바라보죠. 근데 이 시인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벌레 먹어서 뭐라 그랬어요? 예쁘다고 그랬어요. 벌레 먹은 게 왜 어떻게 해서 예쁠 수가 있어요? 왜 예쁘다는 거예요? 남을 먹여 살렸기 때문에. 누굴 먹여 살린 거예요? 벌레들을 먹여 살린 거죠. 우리들은 벌레 먹었네? 이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버려야 되겠네? 이런 뜻이잖아요. 못 쓰게 되었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못 쓰게 된 거죠. 벌레 먹은 거예요. 벌레 먹어서 구멍이 났어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나무한테 나뭇잎은 소중한 거죠. 꽃도 소중하고 열매도 소중하지만 나무와 제일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뭇잎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고 주목받지도 못하는 나뭇잎이 나무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견디는 거예요. 가장 오랜 시간을 견디는 건 나뭇잎이에요. 근데 그 나뭇잎이 벌레 먹을 때 나무도 안타까웠을 거예요. 근데 벌레 먹어서 구멍이 났다는 건 진짜로 벌레를 먹인 거예요. 벌레가 와서 먹도록 준 거죠. 나무가 나뭇잎을 내서 그 나뭇잎의 힘으로
나무가 푸르러지기도 하고 울창해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뭇잎을 통해서 나무가 더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동화작용 같은 것들을 하죠. 나무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게 나뭇잎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키우기도 하고 또 영양을 저장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나중에 땅에 내려서 거름으로 해서 또 겨울을 견디기도 하는데 식물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나무가 나뭇잎을 10장을 내면 그 중에 2장 정도는 다른 것들에게 준다는 거죠. 다른 것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짐승을 먹이건 벌레를 먹이건 먹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산다는 거죠. 그렇게 먹일 줄 알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줄 모르는 나무보다 줄 아는 나무들이 더 성장을 잘하는 거죠. 열매를 가진 나무들이 열매를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짐승들에게 줘요. 다람쥐에게도 주고 고라니에게도 주고 줘요. 주면은 주었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다시 싹이 나는 거죠. 먹고 나서 그 열매를 먹고 거기 있던 씨앗 하나를 배설물과 함께 땅에다 던져 놓으면은 그 씨앗이 배설물을 양분으로 해서 썩어서 거기서 싹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남에게 주는 거예요. 남에게 주는 것이 거의 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길인 것을 동물들은 지혜롭게 아는 거죠. 나무들도 아는 거예요. 내가 줘야지만 내가 그래서 더 우르창창하게 숲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남을 먹여 살렸다는 것이 참 이쁘고 기특해 보이는 거죠. 똑같은 나뭇잎을 벌레 먹어서 이쁘다고 그랬어요. 매끈한 것, 아무 상처도 없는 것, 흠도 티도 없는 것이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는 거예요.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일 정도로 뻥 구멍이 뚫렸어요. 그거 자체가 참 예쁘다는 거죠. 아니 또 자세히 보세요. 구멍이 난 잎도 예뻐요. 이런 것들을 하나를 가만히 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보세요. 예쁘지 않은 곳은 없어요.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게 뭐예요? 남을 먹여가며 살렸다는 거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쁘냐 이거죠. 사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사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손이 갈라지고 터지고 검버섯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워요. 밉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식을 먹여 살리고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주름살이 늘고 저렇게 상처가 생기셨다는, 세월의 상처가 생기셨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미워 보입니까?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실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데 벌레 먹은 나뭇잎을 가지고 아주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대현 시인은 가을엽서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가을엽서. 한 잎, 두 잎 나뭇잎이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앉습니다. 세상에 나누어 줄 것이 많다는 듯이 나도 그대에게 무엇을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내가 가진 게 너무 없다 할지라도 그대여 가을 저녁 한때 낙엽이 지거든 물어보십시오. 사랑은 왜 낮은 곳에 있는지를. 사랑은 어느 곳에 있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다는 거죠.